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인 두바이 쫀득 쿠키. 무게 50g 안팎의 한입 크기로 한 개에 6,000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몇 시간 전부터 줄 서는 오픈런은 기본이고 카페 문을 열자마자 바로 품절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판매 현황을 알 수 있는 두쫀쿠 지도가 나오고 편의점도 앞다퉈 두쫀쿠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두쫀쿠 열풍이 계속되자 디저트 가게가 아닌 곳에서도 두쫀쿠 판매에 나섰습니다. 순대국밥, 닭발, 냉면집 등 사이드 메뉴에 두쫀쿠가 올라와 있는데요. 대신 메인 메뉴를 필수로 주문하지 않으면 두쫀쿠를 구매할 수 없다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두쫀쿠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연관 검색 결과에 뜨기 위해 무작정 두쫀쿠를 넣는 곳도 있습니다. 인기의 재료값이 폭등하면서 8,000원에서 9,000원대 두쫀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무려 30만 원에 달하는 대왕 두쫀쿠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싸지만 궁금한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 한때의 호기심 소비에 그칠까요? 고정 메뉴로 자리 잡을까요? 네,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한입 크기 디저트 가격이 웬만한 밥값보다 비싼데도 구하기조차 어려운 건데요. 웨이팅 1시간은 기본에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두바이 쫀득 쿠키. 평일 오후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 오픈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요. 모두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우로 감싸 만든 디저트로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게 특징인데 유명 아이돌이 언급한 이후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스타 릴스나 쇼츠나 SNS에서 너무 많이 계속 떠가지고 아그작하고 맛있고 달달하고 고소함? 맛있어요. 배달의 인기 검색어 1위를 달리다 보니 심지어는 곱창집과 떡볶이 집에서도 이 두쫀쿠를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1,300원짜리 두바이 와플은 출시 직후 주문 폭주로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입 원재료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수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금액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두쫀쿠가 유행하기 전보다 지금 2배에서 3배 가까이는 원재료 값이 상승했어요. 한입 크기의 디저트 가격이 12,000원까지 치솟자 집값보다 문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디저트 유행이 빠르게 번졌다가 한순간 식는 흐름이 반복되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도 보면 뭐 마카롱, 그다음에 탕후루, 허니버터칩 등등 비롯해가지고 또 다른 강력한 디저트가 나타나면 이 두쫀쿠의 그 트렌드는 식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두쫀쿠 열풍이 SNS를 타고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하나의 디저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두바이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네. 저는 좀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래도 요즘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 하실 줄 아시죠? 네. 네.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안 드셔보셨어요? 네. 자녀분들 이렇게 뭐 갖고 오진 않던가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십니까? 예. 아니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막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잘 팔린다는 얘기 뉴스에서 연일 나오잖아요. 네. 경제 전문가로서는 이런 현상들 좀 어떤 생각하면서 보세요? 일단 뭐 긍정적이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이런 소비 트렌드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하나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반짝 인기라 저는 소매 패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촌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카다이프라고 해서 면이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는 중동의 이제는 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얇은 면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삶아 갖고요. 이런 보시면 뭐 마시멜로로 이제 감쌉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스타치오라고 해서 이 잼을 이렇게 섞어 갖고 피스타치오요. 예, 피스타치오. 죄송합니다. 피스타치오로 이제는 섞어서 이렇게 이제는 마시멜로와 둘러싸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쫀득하다 그래서 이제는 두촌쿠라고 이제 부르는 네.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카다이프, 그러니까 면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피스타치오, 예. 이 피스타치오도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대형마트에서 이미 20%나 가격이 올랐고요. 이 피스타치오가 미국산 국제 시세로 본다 그러면 파운드당 12달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이게 1.5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잼을 만드는 건데 이 피스타치오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뭐 두촌쿠가 그러면 당연히 원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또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저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에서 만들려고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재료를. 근데 가격도 비싸지만 사실 재료 수급이 쉽지 않아서 배송도 꽤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사실 디저트집뿐만 아니라 뭐 초밥집, 닭발집 이런 음식점들에서도 두촌쿠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모처럼 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크로스셀링, 그러니까 교차 판매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커피숍 가보면 항상 계산할 때 앞에 보면 쿠키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커피를 살 때 같이 쿠키도 팔려는 게 이게 바로 이제는 판매 전략 중에서 크로스셀링이라고 얘기해요. 교차 판매를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죠. 두촌쿠가 워낙 이제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두촌쿠 팝니다라고 했다가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손님들이 두촌쿠를 사다가 다른 것도 같이 사시거든요. 이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크게 이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이런 불경기 가운데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중요한 어떤 매출 상승의 모멘텀이라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미끼 상품으로도 이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촌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게 되면은 끼어 팔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재료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고 무엇보다 재료마저도 지금 아예 없는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요. 카다이프,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산 면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소면을 드시는 이런 분들도 나와서 지금 소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꼼수는 쓰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매출 증대로서 크나큰 정말 지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매출 증대의 어떤 키포인트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뭐 반짝 인기겠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와중에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렇게 뉴스에서까지 두촌쿠가 인기란다라고 하면 또 뛰어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뭐 과거 대만 카스테라, 탕후루 등등 이게 순간적으로 유행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반짝 인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소매, 특히 음식점에는요, 이게 사이클이 좀 존재합니다. 특별한 이제는 레시피라든지 특별한 인기를 끄는 것들이 반짝 인기를 얻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요. 탕후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대만 카스테라도 마찬가지고요. 시설 투자 대비해서 이제는 이윤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BE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손해분기점을 맞추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죠. 소상공인 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대만 카스테라도 그랬고요. 탕후루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원가는 높은데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겠고요.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요식업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당 지금 30만 원짜리 나온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두촌쿠가요. 예, 물론 양이 큽니다. 양이 큰데 30만 원짜리가 나왔다라는 점은요. 확실히 그 너무나 많은 이제 소비를 이런 쪽에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섹터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트렌드에 흘러가는 것도 좋지만은 합리적인 소비가 좀 필요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